50대와 60대로 접어들며 직장 생활을 접고 새로운 삶의 단계로 이동할 때 우리는 익숙했던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삶과 은퇴 후의 삶은 완전 다르기에 특히 이제 곧 은퇴를 마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리의 건강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기 힘들게 됩니다. 은퇴 후 돈이 많으면 시한부 인생이 아니기에 현대의학의 힘으로 좋은 처방을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몸은 온갖 병마가 찾아들어 힘든 상황이 잦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병원이 주요 방문지가 됩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걷기도 힘들어 이동 시 무조건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80세 넘은 시니어분들은 운전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사용해온 교통을 안 그래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데 이동을 어렵게 만들 시 건강에 더 악화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니어분들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정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다리 건강을 위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위치를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장 먼저 권력이 사라집니다. 원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내 회사 이름도 나오고 내 직함과 명함도 나옵니다. 과장, 부장, 그리고 그 직장이 크든 작든 간에 그 회사 이름이 나오고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거래처도 만날 수 있으며 사회 활동할 때 이 명함을 주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던 권력, 직업과 직책이 없어지기에 회사 동료, 후배들도 만나게 되는 일이 적어집니다. 이는 외로움으로 연결되어 친구 관계 또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경제력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어 관계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지게 마련입니다. 사회적 위치에서의 관계는 사라지며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친구들과 어울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떨까요? 모든 가족이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사례를 통한 이야기로는 은퇴 후 돈이 많으면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씁쓸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다른 형제보다 더 받으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절대 재산을 미리 증여하지 않고 자녀들 충성 경쟁시키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직업 정체성입니다. 직업 정체성이란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직업을 통해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직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직업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정을 받고 지위를 얻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며 자아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가치와 역할을 그 직업에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선택한 직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게 되면 이러한 직업 정체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안감을 느끼고 방황하는 듯한 기분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는 직업 정체성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거나 기존의 취미를 더욱 깊게 파보는 것은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는 직업 정체성을 잃는 과정일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매달 나오는 월급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은퇴하게 되면 직장 다닐 때보다 수입이 평균적으로 5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취미나 여가 또한 은퇴 전과는 다르게 고민하게 될 정도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저축하신 분들도 몇 년은 벌어놓은 돈으로 그런대로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연금 수입만으로 지내려니 살기가 빠듯하다는 시니어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 제한이 생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급여를 받고 명함이 있게 되면 그 신용대출도 마이너스 대출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없기에 대출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로 닥치게 될 때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한 현대에서 은퇴한 60대는 사실상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단계의 생활 패턴은 기존의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각자의 일과 생활로 분리되었던 시간이 퇴직 후에는 서로 마주하게 되는 시간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서로에게 더욱 신경 써야 하고 간섭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은퇴 전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이 변화를 간과한다면 이는 배우자 간의 마찰을 초래하며 심할 경우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노력하고 재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니 서로 어떤 점을 더 공유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조정되는 가족 관계를 순조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여가 활동도 알차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직장 생활에서의 습관과 경험을 일단 접어두고 사회적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상하 관계가 아닌 친구처럼 다가가며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점으로 서로의 젊은 시절 꿈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과거의 꿈을 함께 존중하고 신규 취미나 여가 활동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노력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더욱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새로운 취미나 흥미를 발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50에서 60세까지를 인생 3기라고 표현합니다. 20대엔 비행기가 뜨는 걸 생각하지만 50대쯤엔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생각합니다. 사실 40에서 60대는 이륙과 착륙이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기존의 것을 잘 정리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라는 의미로 인생 3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안전히 착륙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